예전에 왔던 펜션 근처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진의 옷을 발견한 은호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은호는 달려갔습니다. 우진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의식도 희미한 것 같았어요. 우진아! 우진아! 은호가 그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미약했습니다. 잠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은호는 우진을 업었어요. 한 발 한 발 산길을 내려가며 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버텨 우진아.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은호의 손은 떨렸어요. 여보세요, 은호야. 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우진이 찾았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되죠? 은호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성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짧은 침묵 사이 그녀의 머릿속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진도 찾았고, 이제 은호가 간이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고 있어. 성희는 표정을 살짝 풀며 병원 위치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말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엔 계산된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은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우진을 응급실로 옮겼고 은호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우진이 정말 괜찮을까요?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진의 상태,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까지요. 은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 은호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할게요. 간이식. 그 말엔 감정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임감으로 내린 즉각적인 결정이었어요. 의사는 은호를 잠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네. 우진이를 꼭 살리겠다는 은호의 굳은 의지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맘대로 집 은호 사무실에서 지혁과 은호 둘은 마주 앉았어요. 선배,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당분간 출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하기로 했구나.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간이식 할래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지혁은 은호의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어요. 은호야, 내가 적합검사 받을게. 은호는 지혁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직 은호를 보호하려는 마음과 책임감만 있었습니다. 그게 지혁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시간도 없고 선배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은호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대신 내가 옆에 있을게. 병원 갈 때 연락해. 네, 선배. 그날 오후였어요. 성재가 지혁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어요. 지혁은 무언가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은호, 결국 간이식 하기로 했어. 해준대. 뭐? 누구한테? 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호 친엄마 쪽에서 연락 왔었잖아. 그 친모 아들이래. 성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국은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된 거네. 그 쓰레기 부부 정체를 이젠 좀 흘려야겠어. 성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영란은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성희가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영란은 책상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조심스럽게 부르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희는 비서에게 이미 사실을 들은 상태였어요. 영라가 지환의 도움으로 몰래 방을 얻었다는 것까지요. 성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화실 정리한다니까 당당하게 빼라고 하더니 둘이 들어앉을 방을 구해. 아빠, 들어오실 때까지 결정해. 너가 이제 이 팀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아빠한테 말하던지 내가 얘기하던지.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긴장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엄마 말에 순종하는 영라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반항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마침 집에 들어오는 아빠 진석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성희는 무슨 꿍꿍인가 하며 영라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영라는 종이봉투였지만 그 안에는 영라에게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영란 뭐 아빠한테 할 말 있니? 진석이 따뜻한 시선으로 영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빠, 저 아빠한테 드릴 거 있어요. 영라가 봉투를 진석에게 건넸습니다. 진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진석이 봉투를 열자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석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게 아빠, 저 이거 제 힘으로 벌었어요. 제 그림을 좋아해서 사준 사람이 있어서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아빠, 제 힘으로 처음 번 돈이어서 아빠께 드리고 싶었어요. 진석의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정도로. 진석은 영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고맙네. 이런 뜻깊은 돈을 아빠한테 다 주고. 뒤에서 지켜보던 성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자기에게 말을 안 한 영라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진석이 영라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성희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얼굴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어요.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재는 수빈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만 들렀다 가려고 했어요. 수빈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빠! 반갑게 맞이하는 수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성재의 표정은 어딘가 급한 기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에 서서 마주봤어요. 오빠 오늘 시간 괜찮아?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성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아, 오늘은 오래 못 있어. 아는 후배 병문안 가야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빈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아는 후배? 병문안? 수빈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수빈은 성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급한 기색이었던 그 얼굴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어냈어요. 걱정? 불안? 아니면 애틋함. 그동안 쌓여왔던 불안과 질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짝사랑했다던 그 여자야?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빈을 바라봤어요. 수빈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수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여자 잊고 싶어서 나 만나는 거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빈아, 오해야. 진짜 그냥 후배라서. 후배? 그렇게 급하게 가봐야 할 만큼? 수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빠,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급하게 달려온 적 없잖아. 성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빈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 시간 좀 갖자. 그 말이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지 수빈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성재는 답답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지금 이대로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수빈아,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오해야. 나는. 됐어. 수빈이 성재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빠 표정 다 봤어. 성재는 뭐라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호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 가슴이 철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가봐야 했습니다. 친구로서라도 확인해야 했어요. 수빈아. 성재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가. 수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빨리 가봐. 수빈아, 그게 아니라. 성재가 수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수빈은 더 이상 성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성재가 다시 불렀습니다. 수빈아. 하지만 수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성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성재는 천천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쉽게 출발하지 못했어요. 백미러로 수빈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사이로 수빈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성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나중에 오해를 풀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수빈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역시 오빠 마음은 쉽게 온 게 아니었어. 수빈은 생각했습니다. 성재의 마음이 어쩐지 쉽게 온 것 같다는 의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보면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믿었는데 수빈은 무릎을 꽉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 날 오후 영라의 작업실. 영라는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지환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펜을 움직이던 영라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지환 오빠. 응? 지환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우진 오빠 병문안 가자. 영라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오빠가 아픈데 동생으로서 병문안 가는 게 당연하지. 고마워, 지환 오빠.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영라는 우진 오빠를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우진 오빠 오랜만에 보는 거야. 내가 가면 많이 놀라겠지?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502호실, 여기다. 영라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우진 오빠 영라야, 들어가도 돼? 하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라는 다시 한번 노크했어요. 오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라는 지환을 돌아봤어요. 오빠, 이상한데? 지환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들어가 볼까? 문을 열자 텅 빈 병실이 보였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영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환 오빠, 우진 오빠가 없어. 지환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탁자, 화장실, 옷장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진의 짐도 흔적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확인해 볼게. 지환이 복도로 나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영라는 혼자 병실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영라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뭐라고 하실지 두려웠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도착한 지환이 물었습니다. 저기요, 502호실에 입원하셨던 환자분 어디 가셨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한우진 환자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우진 환자분은 지금 수술 전 처치 중이에요. 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술? 지금 수술이요? 오늘요? 네, 급하게 진행하게 됐어요. 아마 지금쯤 수술실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지환은 황급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라야, 지환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라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우진 오빠 어디 간 거야? 지환이 다가가서 영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래. 수술 전 처치 중이라고 간호사가 그러더라. 영라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술. 응, 급하게 진행하게 됐대. 영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진 오빠 괜찮은 걸까? 왜 갑자기 수술을... 간 이식한다더니 지금 그 수술하는 건가? 영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환은 오빠를 걱정하는 영라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괜찮을 거야. 수술 잘 될 거야.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오빠, 나 여기서 기다려도 돼? 영라가 물었습니다. 지환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영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기다리자. 내가 같이 있어줄게. 두 사람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라는 음료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꼭 모았어요. 지환은 영라의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줬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영라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엄마, 진짜 내 엄마지만 너무 이상해. 어떻게 이런 일은 오빠 혼자 겪게 하는 거야. 해도 너무해. 영라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왜 아무에게도 말 안 했을까? 시간이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수술실 앞 긴 복도, 성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지혁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지혁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댄 채 가끔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어요.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라와 지환이었어요. 영라는 간호사에게 확인하고 온 표정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가까워지자 영라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지환 오빠, 저기 엄마 있어. 지환도 성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도 보였어요. 지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사장님 옆에 누가 있다는 건 뭔가 복잡한 상황일 것 같았어요. 영나야, 나는 여기까지만 갈게. 지환이 영라를 붙잡았습니다. 응, 알았어. 나는 병실로 올라가 있을게. 영라는 지환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래, 그럼 오빠 먼저 올라가 있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응, 그래. 지환은 영라의 어깨를 토닥이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라는 혼자 천천히 수술실 앞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성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영나, 너 여기 왜 왔어? 오빠 병문안 왔다가 수술한다고 들었어요. 지혁은 영라를 힐끗 봤어요. 영라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우진 오빠, 괜찮을까요? 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라는 엄마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섰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는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벽에 반사된 희미한 조명과 수술실 위에 켜진 붉은 불빛만이 그 침묵을 깨고 있었죠. 성희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사람처럼요. 손끝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숨은 길게 천천히 들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떨어질 수 없는 생각들이 마음속 어딘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복도를 스치는 소리처럼 느껴졌는데 점점 가까워지자 그 기척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성희는 고개를 돌리려다 멈춰섰고 붉은 불빛 너머에서 실루엣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명의 역광을 받아 얼굴은 바로 보이지 않았지만 단숨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진석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걸어왔어요.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걸음마다 배어있는 듯 무겁고도 느리게 가까워질수록 그의 표정이 또렷해졌고 그 순간 성희의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등장, 아니 어쩌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진석은 수술실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붉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굳어버린 눈동자에 감정을 억누르던 흔적이 서려 있었죠. 우진이가 왜 여기 있어?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뒤 꾹 눌러두었던 마음이 터져나오듯 외쳤어요. 왜 나만 몰랐냐고? 그 울림이 복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성희의 눈이 가볍게 떨렸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으로 걸린 감정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았죠. 당신, 지금은 겨우 뱉은 말은 그보다 짧았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그러나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니까 묻는 거야. 그의 눈은 물기 하나 없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수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돼? 그 말은 비난보다 더 깊었어요. 상실감, 분노, 슬픔이 한 번에 섞인 울림이었죠. 성희는 그 말에 시선을 버티지 못하고 땅을 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벼워졌다 무거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단단함이 그 앞에서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수술실 안에서 기계음 하나가 짧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문을 바라보며 다시 숨을 삼켰습니다. 붉은 불빛은 조금 더 강하게 켜졌고 그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진석은 벽을 짚으며 힘이 풀린 듯 고개를 숙였고 성희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전체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감추려 했던 모든 진실이
수술실 붉은 불빛 아래에서 드러난 것처럼요. 한입 감상에 미리 보는 드라마 35회 어떻게 보셨나요? 이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지는데요. 지혁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고 성희와 진석의 결혼 생활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는데 다음 회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